바랍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저축은행이 최근 대부업체화 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7월 이후에 2달간 되어갑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조 8,129억 원이면서 9조 3,619억 원으로 54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6.2%죠. 근데 같은 기간 도표에 보시면 은행은 1.6%, 신협은 2.5%, 상호금융은 1.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업에 뛰어들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려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그 대부업 고객들이 이제 저축은행 고객으로 이제 바뀌는 이따 그런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단위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또 NPL을 취급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하는 등 본연의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축은행은 고객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업과 유사한 고금리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표 보시면 저기 보시면 저축은행이 33%, 대부업이 34.6%입니다. 위원장께서 그리고 최근에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주춤했던 대부 광고가 최근 SBI, 친해, HK, 웰컴 등 저축은행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저축은행들이 하지 않았던 전화상담 대출이나 인터넷 상담 대출 같은 대부업체 특유의 영업 방식을 저축은행도 받아들여서 영업면에서는 대부업체와 거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라는 명목하에 승인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간 대부 영업의 격화,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의 영업 행태를 저축은행에 접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대책에서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규제 완화가 관계형 금융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달리 대부 영업장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 명칭을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역시 유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저축은행 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저축은행 인수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13년 말 현재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4.6%입니다. 저축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아 33%입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체 시 고금리 연체 이자에 의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고금리 대부업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기구하고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연체 시 가중된 연체 이자로 인해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소비자금융감독당국인 FCA에서 개인에 대한 고비용 단기대출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FCA는 올 7월에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한을 대출 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만약 100파운드를 빌렸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 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고리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은 그 우리나라와 같이 그 이자율 상한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금의 100%를 몇 년이 연체가 되든지 간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이자 상한 을 35%, 34.9%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부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연체가 몇 년씩 되는 경우에 이것이 누적이 돼서 연금의 몇 배까지 오는 그러한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성실 상환자들과의 격차 문제라든지 또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좀 영국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연체이자로 인한 수많은 사례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도 물다가 자살하는 경우들,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텐데요.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못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일부터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금융으로 대할 게 아니고 특별한 우리가 고려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걸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서 이러한 연체가 이제 34.9%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 부담이 커지는 분들을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